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행복이라는 실체에 대해 공부해보고 행복을 곁에 두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브라운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제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차가 있으니 스스로 행복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을 마련해서 본인의 상황을 빗대어 행복에 몇 % 가까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까요? 사전적 의미와 철학적 검증을 통해 행복을 구체화하는 방식은 어쩌면 행복을 쫓아버리는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고 따져서 행복, 불행, 이렇게 흑백 논리로 자신의 행복을 정의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리송하고 흐릿한 개념을 그대로 두기도 좀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의 전략은 웬만한 것은 모두 행복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핀란드에 가면 생각보다 활기차거나 웃는 현지인이 별로 없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다고 하죠. 이 사람들 정말 행복한 것일까? 핀란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본인들의 상황은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하네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벌고 상을 받고 쇼핑으로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행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쫓다 보면 도파민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한번 맛본 쾌락은 다음에 똑같은 자극에는 같은 쾌락을 주지 못합니다. 쾌락이 클수록 쾌락이 낮아지는 일상에서 더 큰 우울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쇼펜하우어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있다 보면 아주 소소한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고 저렴한 대가로 삶의 즐거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은 일상이 너무나도 단조롭습니다.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명절이 되어 손주가 방문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눈 뜨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쓸쓸한 곳에서 매일 가는 곳은 양로원이고 매일 같은 분들을 만나며 했던 얘기 또 하는 지루한 삶 속에서 만물장수 트럭이라도 지나간 날엔 온 동네 할머니들이 아껴뒀던 새 옷을 꺼내 입고 느티나무 밑으로 모여듭니다. 행복의 첫걸음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산 로또가 당첨되지 않아서, 친구랑 다퉈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리를 다쳐서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우리는 많은 불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양팔 양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의 저서 오체불만족의 표지에는 팔다리 없이도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책에서는 불만족스럽기도 모자란 신체를 뒤로하고
그것이 장애가 아닌 특징으로 승화시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작가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분들 앞에서도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 통찰. 어쩌면 이런저런 행복의 길로 가는 비법들에 대한 얘기는 정신승리일 뿐이고 나에 대한 쇠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없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마음의 병은 건강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자,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상, 인식, 평가, 대처 이런 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따귀를 때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나는 고통을 통해 맞았음을 인식하고 내가 맞을 짓을 했는지 평가해서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나도 따귀를 때려서 대처를 통해 반항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들이 하나둘 나의 말에 대답을 안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나는 왕따를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인지 판단해서 당연하면 그냥 혼자 지낼 것이고 억울하면 선생님께 일러서 학복을 소집하여 왕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합니다. 이번엔 심리의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상. 애인이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내 절친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다른 친구를 통해 애인과 절친이 따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 인식. 애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할 만하다. 평가. 바람을 피는 것이 확실하다. 대처. 애인과 절친을 만나 따진다. 방금 말씀드린 현상과 인식에 다른 평가를 붙여보겠습니다. 평가. 친구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지난주에 내가 애인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애인의 기분이 언짢아 있는 것이다. 대처. 친구의 전화를 기다리고 애인에게 줄 선물을 산다. 여기서 개인의 기질에 따라 소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은 상상력을 통해 더 큰 의심으로 발전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위산 과다 분비로 속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평가와 대처가 적절한 것인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보호 기전을 통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쿨한 성격의 분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행복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미리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무한 시나리오 생성이라는 무한루프에 빠져 과부하된 컴퓨터처럼 머리가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무한 시나리오 또한 자기 보호 기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한두 개의 시나리오 정도는 괜찮지만 일부가 실패할 경우 또는 절충 시나리오나 아니면 혹시나 하는 또 다른 변수를 불러들여서 경우의 수를 2배로 늘리는 대처는 곤란합니다. 무한 시나리오 생성은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있다면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아직도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있다면 용기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0% 완벽한 전략을 찾으려고 하면 5만 개의 시나리오를 모두 생각해내야 합니다. 다소 불완전한 시나리오라도 2개 정도 마련했으면 이제 부딪혀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딪혀라. 그러면 깨어질 것이다. 깨어지면 해결될 것이다. 이 해결은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한 시나리오 생성을 멈출 수 있는 해결입니다. 또 다른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아도 됩니다. 덕불지, 까벌릴지. 단 두 개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만들려고 한다면 그냥 까벌리십시오. 궁금한 거 못 참지 않습니까? 오해가 풀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해했다면 바로 사과하면 됩니다. 행복의 조건. 아무리 정신승리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도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면 행복이 무너지기 쉽고 더 이상 정신승리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 행복의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건강, 친구, 돈. 저는 노력의 대상을 이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건강 염려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병을 의심하고 배가 아프면 위암을 의심합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3일을 병원에 가는데 매일 똑같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노력은 특히나 더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술, 담배를 피하고 러닝, 헬스, 테니스, 축구와 같이 운동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친구, 가족과 같은 인간관계는 다른 두 가지 사람보다 더 높은 스킬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전부이고 사람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잘 구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능력, 즉 대화 스킬은 유년기에서 성인으로 접어들면서 유전을 바탕으로 자아 형성, 친구를 사귀고 상처를 받고 다시 회복하는 전 과정을 통해 스스로 습득하고 훈련되어야 비로소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대화 스킬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능력은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대화 스킬도 스피치 학원에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필요하겠지요. 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데 한계는 있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금을 잃지 않고 불리는 영리함도 필요합니다. 금융 공부도 해야 하고 주식 투자도 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노력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건강과 친구도 돈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돈에 대한 시간과 노력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의 행복의 목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밥을 굶지 않으려면 충분한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일은 하지 않아도 운동은 해야 하고요. 쉽게 말해 여유로운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5월의 봄볕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는 브라운 다이어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